최근까지도 실종 사건이 발생한 버뮤다 삼각지보다도 더 미스터리한 바다도 아닌 호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로 불리는 파양호의 노야묘 수역은 알려진 것만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200여 척의 배가 이곳에서 침몰했고 16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3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미쳐버리거나 횡설수설만 했습니다.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4월 16일 일본의 2000톤급 운송선 고베마루호가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보물과 물자 그리고 200여 명의 병사를 태우고 순조롭게 파양호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파양호를 건너던 고베마루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베마루호가 사라진 파양호는 대단히 큰 호수로 그 면적만 무려 3,91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평균 수심은 8m 정도입니다. 양자강과 연결된 파양호는 내륙에서 동쪽 해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수상 통로였고 수많은 배가 동쪽 해상으로 나가기 위해 파양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종 사건은 호수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야묘 수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16일 당시 고베마루호는 중일전쟁 중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파양호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야마시타 해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20명의 조사단을 파양호로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양호로 갔던 대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야마시타 대령 혼자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야마시타 대령 말에 따르면 배와 20명의 잠수부 전원이 검은 안개에 휩싸여 실종되었고 자신만 빠져나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양호에서 일본군의 선박이 사라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고 단지 중국군의 게릴라 공격으로 고베마루호가 침몰당한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중국군과 일본군이 한창 중일 전쟁을 벌이던 때였는데 강서성 주변은 일본과 중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으로 중국군에 의해 일본군의 배가 공격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파양호 일대는 완벽하게 일본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상태였고 중국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조난당한 고베마루호로부터 배가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고베마루호의 시인 보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고베마루호의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고 실종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파양호를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라 부르며 호수에 접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에게서 파양호의 전설을 듣게 되는데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약 2000년 전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내려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이후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검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로 부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베마루호의 침몰 원인이나 침몰 지점 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한 채 고베마루호의 인양을 포기합니다. 얼마 후 일본군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맞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고베마루 침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도 선박들이 사라지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1984년 8월 3일 하루 동안에는 13척의 배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1985년에 20척, 1988년에 10척이 침몰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00여 척이 넘는 배들이 사라졌습니다. 먼 과거까지 포함한다면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국민당 정부도 보물을 찾기 위하여 침몰 선박을 건져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잠수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46년 여름 에드워드 폴은 잠수팀을 이끌고 인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몇 명의 잠수부만 실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양호에서는 살아남은 생존자는 30명 미만이며 그 중에 생존자 한 사람은 이상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배가 침몰하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다행히 물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바위를 발견해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바다 밑에서 흰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배와 사람들을 끌고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횡설수설만 했다고 합니다. 지망지 후어 박사는 노야묘 일대에 빠른 유속과 강풍으로 인해 파도와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물의 밀도가 선박 침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중국 과학원 남경지리 연구소에 소속된 우직루 박사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우 박사는 파양호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검은 안개란 지하에 형성된 틈을 통해 마그마와 가스가 새어나올 때 만들어지는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과거에 이 검은 연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검은 안개로 착각하면서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그마와 가스로 인해 뜨거워진 호수, 아래쪽 물과 수면에 있던 차가운 물이 밀도차에 의해 이동하게 되면서 급격한 대류 현상이 발생되고, 이러한 갑작스런 대류 현상으로 그 위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의 문제점은 바로 선박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가 침몰한 것이라면 호수 어딘가에라도 침몰한 배의 흔적이 보여야 정상인데, 파양호에서 수백여 차례 선박 실종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배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자 중국 지질과학원 지질연구소 소속 론 칭상이 박사는 배는 전부 호수 밑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호수 지하에 형성된 동굴이나 틈으로 선박의 잔해들이 빨려 들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노야묘 일대는 모두 석회암지대로 바위에 칼슘 성분이 많아 물에 쉽게 녹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하에 수많은 동굴이나 틈이 형성되었고 그곳에 잔해가 들어간 것이라는 게 론 박사의 주장입니다. 선박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동굴과 갈라진 틈 위로 두꺼운 모래층이 빠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론 칭상이 박사의 주장이 있고 난 얼마 후 실제로 파양호 밑바닥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8년에 오른 가뭄으로 인해 파양호의 물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호수의 밑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호수 바닥에 동굴이나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 중국 정부에서 수중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를 했지만 오래된 도자기 유물만 발견되고 1945년 이후 침몰한 배나 시체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침몰선과 실종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최대 2,000톤이나 되는 배와 수백 척의 침몰선들과 1,600여 명의 실종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중국은 이런 것도 통이 큰 모양입니다. 파양호에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차원의 문이 있는 것일까요?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계인의 납치일까요? 버뮤다 삼각지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침몰된 선박이 발견되고 있으나 파양호 선박 실종 사건은 버뮤다보다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해수면도 8m로 낮으며 가뭄으로 물이 빠져 조사하기도 쉬웠으나 아직까지 단 한 척의 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파양호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